자, 30분 문제는 패드가 좀 좁아서 종이에다가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두 양수 AB에 대해서 2차 함수, 그 다음에 gx, hx가 있습니다. 그런데 gx, hx를 보시면 y절편이 7로 동일하죠. 그 다음에 기울기가 b와 마이너스 b분의 1 서로 직교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직교하고 y절편이 같다라는 관계에 있습니다. 세함수 이거와 실수 알파 베타, 알파보다 베타가 크다를 만족하는데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고 합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자, 항등식 조건이죠. 둘을 곱하면 다음 식이 된다를 만족하는 자연수 n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자연수 n이 존재한다는 말은 1, 2, 3 자연수 n 중에 적어도 한 개가 들어가서 식이 항상 만족된다는 얘기고, n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 중에 어떤 경우가 성립하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보시면 다음 식은 fx 빼기 gx, fx 빼기 hx 둘 다 2차 한계수가 4분의 1로 같은 2차식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둘을 곱해서 다음과 같이 되었다는 말을 생각해 보면 fx 빼기 gx 라는 식은 4분의 1 마찬가지 fx 빼기 hx 계속 흔들리네. 이것도 4분의 1에 뒤의 식은 이 둘이 두 그래프가 fx와 gx 사이의 그래프의 위치 관계에 따라서 둘이 접하느냐 아니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 식을 쓸 수 있게 되겠죠. 자, 이 식을 쓸 때 그러면 일단 2차 함계수는 똑같은데 인수를 가질 건데요. 1차 인수들을 가질 건데 x 빼기 알파라는 인수와 x 빼기 베타라는 인수를 나누어 가지는 거죠. 그러면 이걸 위치관계를 이렇게 분류를 해볼 수 있습니다. fx하고 gx에 서로 같다라고 둔 이 방정식의 근이, 방정식의 근, 이 방정식의 근이 어떤 스타일이냐, 이게 자, fx랑 hx도 써야 되겠죠. 요 근이 어떤 스타일이냐, 둘 다 중근 요렇게 가진 타입일 수도 있고, 중근 가진다는 것은 완전 제곱식들로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그렇게 가질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는 중근을 가지는데 하나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자꾸 영상이 흔들리는 것 같은데, 아니면 네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는데 얘는 중근을 가질 수도 있겠죠. 이 세 가지 타입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의 세제곱 이렇게 되거나, 이 식은 아니면 둘 다 제곱으로 가지거나, x 빼기 알파가 세제곱, x 빼기 베타가 한 개 이렇게 있을 거니까 저것들을 나누어 가진다는 것은 이 세 가지 타입밖에 없습니다. 1번, 2번, 3번. 자, 그러면 첫 번째 경우 둘 다 중근을 가지는 경우를 조사해 봅시다. fx와 gx가 한 점에서 접해야 됩니다. fx는 어떤 애냐, 이렇게 생겼죠. 여기는 4,a입니다. gx는 어떤 애냐면 기울기 양수 y절편 7입니다. 안 보이나요? 기울기 양수 y절편 7입니다. 그런 애가 접혔다고 합니다. 이렇게 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hx는 수직인 관계에 있어야 됩니다. 수직이면서 접혀야 됩니다. 자, 여기가 중근 하나가 될 거고요. 그 중근과 그 다음에 hx가 또 접해가지고 직교하는 관계에 있어야 되거든요. 직교하면서 접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되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fx고 요거는 gx, 얘는 hx 이렇게 되면서 gx하고 접한 점, hx하고 접한 점이 각각의 방정식의 근인데, 그 방정식의 근이 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베타가 알파보다 크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자, 이런 관계를 만족할 때 바로 1번의 경우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식을 써보면 fx 빼기 gx라는 식은 베타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fx 빼기 hx는
4분의 1의 x 빼기 알파의 제곱 이렇게 생겨야 됩니다. 자, 이렇게 생기면 가능합니다. 가능해. 자, 그러면 fx 빼기 gx를 주어진 식으로 써보겠습니다. fx 빼기 gx는 4분의 1의 x 빼기 4의 제곱 플러스 a 빼기 gx니까 빼기 7은 빵이죠. 너는 식을 정리해 보시면 4분의 1이 좀 걸거치죠. 그래서 요 식이 4분의 1의 x 빼기 베타의 제곱과 같다고 하는데 양변에 4분의 1, 4를 곱해서 정리합시다. 그래서 x-4의 완전제곱 4a 4bx 빼기 28은 x-베타의 완전제곱 이렇게 돼야 됩니다. 정리해 봅시다. x제곱에 마이너스 8x의 마이너스 4bx 그 다음에 4a 빼기 12죠. 네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자, 너가 그렇게 될 조건은 4a 마이너스 12가 4 더하기 2b의 제곱이 돼야 되겠죠. 이 식은 4a 빼기 12가 여기서 더 전개하지 말고 이걸 1번식이라고 합시다. 어차피 여기서도 또 하나 밝혀내야 되니까. 그러면 이건 1번 2번 fx 빼기 hx 이것도 빼기 b분의 플러스겠네요. 빼기 7은 이건 4분의 1의 x 빼기 알파의 제곱과 같아야 되고 마찬가지 4배 하에 정리하겠습니다. 자, x제곱에 마이너스 8x의 빼기 b분의 4x 4a 빼기 12가 x 빼기 알파의 제곱. 그럼 이 식에서도 마찬가지 4a 빼기 10이라는 상수항은 4 마이너스 b분의 2의 완전 제곱과 같아야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서로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4 더하기 2b의 완전 제곱은 4 빼기 b분의 2의 완전 제곱과 같기 때문에 4 더하기 2b는 4 빼기 b분의 2랑 같거나 4 더하기 2b가 마이너스 4 더하기 b분의 2랑 같아야 되는데 요거를 보시면은 2b가 마이너스 b분의 2랑 같다. 이건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2b 더하기 b분의 2에서 양수 더하기 양수가 0이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탈락. 이쪽에서 보시면 2b 빼기 b분의 2가 마이너스 8이겠네요. 양변에 2를 나눠주고 b를 곱하겠습니다. b제곱 더하기 4b 빼기 1은 빵이네요. b는 근의 공식 마이너스 b 프라임 풀바 b 프라임 제곱 빼기 ac. 그럼 b는 양수라고 했죠. 따라서 b는 마이너스 2 더하기 루트 5입니다. b가 마이너스 2 더하기 루트 5. 그러면 여기서 여기 대입할게요. b가 마이너스 2 더하기 루트 5니까 대입하면 4 더하기 2b라 했죠. 4 더하기 2b니까 4 빼기 4 더하기 2 루트 5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즉 2 루트 5의 제곱이 됩니다. 2 루트 5의 제곱 즉 20이 됩니다. 4a 빼기 12가 20이므로 a는 8이겠네요. a는 8. 자, a는 8이고 자, 일단 이 경우에 a는 8, b는 안 보이죠? b는 마이너스 2 더하기 루트 5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근을 구해야 되죠. 알파 베타를 구해야 됩니다. 이 식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 식은 4a 빼기 12가 뭐라고 했죠? 32, 20이 된다 했죠? 여기 20, 즉 x 마이너스 2 루트 5의 완전 제곱이 되어서 베타가 2 루트 5겠네요. 베타는 2 루트 5. 그러면 알파는 마이너스 2 루트 5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gx하고 hx는 뭐가 같죠? 상수항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2차식은 2차항계수와 상수항계수가 같기 때문에 두 근의 곱이 같아야 되죠. 두 근의 곱이 같다는 말은 2 루트 5면 마이너스 2 루트 5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구하라고 하는 게 뭐였냐면은 이러한 사각형에 대해서, 자, 이 사각형은 어떤 사각형이냐면은 요 점이 A고요. 요 점이 B인데 A, B에서 X축에다가 수선에 발레를 가지고 이렇게 사다리꼴을 만든 거죠. 이렇게 사다리꼴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걸 CD라고 한다면 이 사각형 넓이는
A의 좌표가 A가 X 좌표가 얼마죠? 알파가 마이너스 2루트 5 일 때, 그럼 마이너스 2루트를 fx에 대입하면 되지 않습니까? fx는 뭡니까? 4분의 1의 x 빼기 4의 완전제곱 플러스 a 얘죠. 그래서 a에 fx에 마이너스 2루트 5를 대입하면 a 좌표가 나오죠. 마이너스 2루트 5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2루트 5 빼기 4의 완전제곱에다가 4분의 1 곱하고 8 더하면 되겠습니다. 16 더하기 20, 36에다가 8, 16 루트 5에 4분의 1 배니까 17 더하기 4 루트 5가 되겠네요. 그래서 17 더하기 4 루트 5. 그 다음에 B는 2 루트 5. 2 루트 5를 대입하면은 마찬가지 여기가 이렇게 지우면 되고, 2 루트 5를 제곱하니까 20 더하기 36 빼기 16 도가 되고, 즉 9 빼기 4 루트 5가 되니까 17 빼기 4 루트 5가 되겠죠. 17 빼기 4 루트 5. 자, 그러면 사각형 넓이는 사다리꼴이니까 2분의 1에다가 CD의 길이가 얼마입니까? 8, 이거 아니죠. 4 루트 5죠. 4 루트 5 곱하기 윗변 아랫변 하시면 되니까 17 더하기 4 루트 5와 17 빼기 4 루트 5를 더하면 34가 됩니다. 그러면 68 루트 5가 되겠네요. 일단 첫 번째 경우는 사각형 넓이 68 루트 5가 나왔습니다. 지금 요 한 경우를 살펴봤습니다. 자, 2번과 3번 경우는 하나는 중근 가지는데 하나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나누어 놨지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럼 그렇게 되는 것들은 어떤 것이 가능한지 옆에서 제가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fx 그래프 이렇게 그려봤을 때, 하나는 접해야 됩니다. 만약에 접하는 애가 gx였다면, gx는 기울기의 양수입니다. 그러니까 접한다면 이쪽에서 접해야 됩니다. gx가 접혔습니다. 그런데 hx는 어때야 됩니까? 이 근을 가지는 서로 다른 두 실근, 즉 얘가 만약에 알파라면 알파도 근 가지고 베타도 근 가져야 되죠. 그러면서 이 직선이랑 수직이 돼야 됩니다. 그 말은 이 점을 지나가면서 수직이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점을 지나가면서 이렇게 수직이 된다는 것은 여기가 베타가 돼야 된다는 얘기인데, 베타가 알파보다 크다 했기 때문에 여기는 베타가 돼야 되고 여기는 알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게 fx고 요게 기울기 양수인 gx고 요게 hx여야 베타가 알파보다 크다는 조건을 만족할 수 있습니다. 수직이면서. 그럼 이렇게 될 건데, 그런데 gx하고 hx는 어디서 만나느냐? y절편이 같기 때문에 한 점, y축 위의 한 점에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만나는 점이 여기가 바로 y축 위의 점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y축 위의 점이란 말은 x좌표가 0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이 좌표가 x좌표가 0이 될 수 있을까요? 될 수가 없죠. 여기가 축인 4니까요. 이런 그림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gx라는 기울기 양수인 애가 접하는 경우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구나. 자, 그러면 기울기가 음수인 hx랑 접하자. 기울기 음수인 hx랑 이렇게 접하고 그 다음에 이 점을 지나가는 수직인 직선을 그린다. 그래서 요 기울기 음수인에는 hx, 기울기 양수에는 gx, 그리고 둘이 만나는 점, 여기가 x좌표가 0이어야 됩니다. 그건 가능한 일이죠. 여기가 4니까요. 그래서 요 경우를 따져봐야 된다. 자, 2번과 3번 중에 즉 hx는 중근 가지고 gx는 서로 다른 두 실근 가진다. 이게 가능한 얘기라는 거죠. 자, 요 경우에 대해서 조사해 보면 모든 경우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그때 사각형은 요렇게 되겠죠. 요런 사각형. 그래서 A, B, C, D. 자, 그럼 이 경우에는 fx하고 gx가 같다는 그 근이 알파와 베타가 근돼야 되고, fx하고 gx는요. 그 다음 fx하고 hx가 같다라고 둔 방정식의 근은 알파를 중근으로 가져야 되겠죠.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fx 빼기 gx라는 식, fx 빼기 gx라는 식은 4분의 1에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가 돼야 됩니다. 그럼 이 식을 생각해 보면 fx 빼기 gx는 아까 해놓은 게 있습니다. fx 빼기 gx가 요렇게
정리된 식이네요. 저거 보고 하겠습니다. x제곱 빼기 8 더하기 4b의 x 더하기 4a-12 이걸 4배한 식입니다. 네가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이렇게 생겨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야 되고, 두 번째 fx 빼기 hx 요거는 4분의 1의 x 빼기 알파의 제곱이 돼야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해놓은 걸 보고 x제곱 빼기 8-b분의 4의 x 그 다음에 더하기 4a 빼기 12 네가 x 빼기 알파의 완전 제곱식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좀 삐뚤어진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돼야 되죠. 자, 그런데 여기 위에 식을 밑에 거부터 볼까요? 밑에 거부터 한번 봅시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알파의 제곱이라고 했는데 완전 제곱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데죠? 4a 빼기 12가 4-b분의 2의 완전 제곱식이 되어야 되죠. 아까 요거를 알 수 있고, 또 그리고 여기 만나는 점에 A라는 점에 X좌표가 0이라고 했죠. Y좌표는 7입니다. 왜? 두 직선이 만나는 그 한 점이 Y절편이 Y축에서 만나는 거니까 A가 0,7이죠. 그러면 알파가 0인 걸 아는 거네요. 알파가 0인 걸 아는 겁니다. 이거 X제곱이 돼야 되네요. 그죠? X제곱. 알파가 0인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갑시다. 이렇게 가지 말고 이게 X제곱인 거 아니까 이 경우는 8 빼기 B분의 4가 0입니다. B는 2분의 1 그리고 4a 빼기 12도 0 돼야 됩니다. 이 경우에 A는 3. 자, 이런 걸 알게 되었으니 fx라는 식을 쓸 수 있습니다. fx는 4분의 1의 x 빼기 4의 제곱 더하기 3. 그 다음에 또 구해야 되는 게 알파 베타죠. 알파는 이미 알고 있고 베타를 구해야 됩니다. 베타는 여기서 구해봅시다. 얘는 4분의 1의 x의 x 빼기 베타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식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죠. 얘는 0이고요. b가 2분의 1이니까 이게 x제곱 빼기 10x가 되죠. 10x가 되니까 네가 4배한식 너가 x 빼기 10이 되기 위해서는 베타가 10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베타는 10입니다. 자, 얘는 10, 그래서 10을 대입하면 36, 9, 12가 되겠네요. 10을 대입하면 됐고, 그래서 사각형 넓이를 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요 길이가 10이고 7, 얘는 12가 되겠죠.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19 곱하기 10, 그래서 95가 되겠네요. 그러면 최대값과 최소값을 조사했는 것이 아까 95랑 이번에 68 루트 5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95 더하기 68 루트 5가 됐기 때문에 95랑 68을 더한 163이 정답이 되면 되겠죠. 163 정답이 163 맞죠? 이렇게 해서 좀 복잡한 문제였는데 여기까지 풀이 마치겠습니다.